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인두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젊은 패기로 무장한 여인두 인사드립니다. 발품 정치로 목포의 구겨진 자존심을 확 펴겠습니다. 이제 목포에는 기초부터 튼튼히 일해온 사람, 목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과 기치와 비전으로 환경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서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목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여인두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6월 1일에 치러질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네. 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목포의 현실을 보면 대단히 참담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의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는 항상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포를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목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목포 시민들은 30년간 오직 민주당만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0년 전 전남 제1의 도시 목포가 지금은 전남 3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면서 내세운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핵심 공약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에서 목포시 행정하면 불통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통 행정 철폐, 매관매직 엄단, 공사비리 응징, 이 3가지는 반드시 기필코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3대 공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유치를 통한 공공의료 중심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유치된다면 4,80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포형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목포 인구는 3월 말 기준으로 21만 8,241명이 연초보다 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목포시 인구 감소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자주 섞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인구 감소를 막을 만한 뚜렷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근의 무한 남악 오룡지구가 공급주택을 통한 인구 증가가 성공했지만 그것은 목포 인구를 빼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목포가 그 정책을 따라간다면 목포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북한권, 하단권, 이 중도심마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이 아니라 이 하단과 북한권 이 중도심의 컴팩트 시티를 압축 도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시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정책으로 컴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를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입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105억 원이라고 되는 시민 혈세를 시내버스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에 목포시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버스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 목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실패한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진작 시행됐는데 감사원 결과 지난 5년간 서울 시민의 혈세 1,000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준공영제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공약 3가지 짚어봤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네네. 후보님만의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네. 보시나요? 제 강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안함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민생소통 전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목포 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시민 이 소통의 어떤 전문가로서 저 여인두가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의대 유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0년이죠. 당시 오랜 수건이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동부권과 서남권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후보님께서는 그만큼 절실한데 의대 유치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동부권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와 반면 서부권은 목포만 유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악권 전 지역이 함께 뛰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목포의 의대 문제는 목포 시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전남 서남권의 7개 시군이 이 고령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공약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대 의대와 의과대학 이 대학병원이 들어설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어떤 대기업이 들어온 것 못지않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조 4천억 원의 그 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이미 교육부의 영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영역 결과까지 우리가 봤을 때 목포대와 순천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부 지역은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서남권은 아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목포대 의대 유치의 시급성, 필요성, 절박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중앙부처, 청와대를 압박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공통된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코로나 극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조금은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네, 다행이라고는 보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침체된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대책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목포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은 문화 관광 활성화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구분된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비대면, 비접촉 이런 문화를 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그리고 배달 산업이 아마 그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산업과 조선업이 중심이었던 목포시도 관광, 수산식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3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이러한 3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 전략으로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 관광 분야에 더욱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의 현안 하나 더 살펴보죠.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다시 무한반도 통합 이슈가 요즘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의 확장성 또 도시 경쟁력 측면에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찬성하는 입장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농어촌 지역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일단 이 무한반도 통합 찬성하시는 쪽인가요? 예, 저는 찬성합니다. 네, 찬성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무한반도 통합은 어떤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한 어떤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개발 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무한반도 통합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정치권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민간 주도 방식의 통합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무한반도 통합에 있어서 목포시가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안이나 신안 주민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와의 통합이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6차례의 통합 논의가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무안과 신안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통합시청을 무안이나 신안에 준다라고 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안 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해법으로 지역별 컴팩트 시티, 압축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안읍 권역, 남악 오룡 권역, 그리고 신안 앞에 권역, 그리고 목포의 원도심 권역, 북항 용해 권역, 하당 권역, 그래서 이 6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거주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압축도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무한반도 통합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통합 문제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가는 이유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동안 선례로 봤을 때 과연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철마다 밑도 끝도 없이 표를 모으는 그런 공약 수단으로서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빈 공약뿐인 대기업 유치는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대기업 유치보다 지금 당장 목포에 필요한 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설립입니다. 이것이 훨씬 현실 가능하고 아무리 큰 대기업이 온다 해도 지금 당장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조 4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정부가 공인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목포대 의과대학을 전남 서남권 주민의 30년 수건 산업인 이 사업 먼저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4년 임기 내에 이 밑그림을 그려서 이 밑그림의 중심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배후 거점 산단인 대양산단과 신의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기업 유치라는 현실 가능성을 점점 높여내는 그러한 어떤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지역 현안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죠. 바로 원도심 활성화인데요.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목포는 명실공히 문화 도시로서의 묘미를 새롭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인프라를 통한 경제 효과를 이런 경제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목포항과 목포역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포역부터 제가 이름 붙였는데 싸목싸목 레트로 여행 그리고 원도심 트램 설치 선창 전통문화지구 선정 그리고 소규모 문화시설과 창작 공간을 확대를 통해서 큰 자본이 없이도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문화로서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사람들을 모여드리는 이런 원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와 어떤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그 어느 쪽에도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 보수 쪽에 편승을 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당시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의당 그 진보색이 짙은 이 호남에서
사실 당시에 여론의 비난이 좀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예, 후보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요즘 선거운동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운동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를 보면 그 아쉬움이 더할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당, 특히 심상정 후보의 완주가 더욱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이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정의당의 길로 가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에게 민주당의 길로 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다당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거대 양당이 과대 대표되는 사회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스피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만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정의당이 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의당의 이러한 목표를 거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라고 봅니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사퇴했는데 왜 너희는 사퇴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비난은 정의당에게 정의당의 길을 포기하고 민주당의 길로 가라. 이러한 말과 다름이 없어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요구가, 공식적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 민주당과 중앙민주당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목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중앙에서의 민주당과 전남에서의 민주당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중앙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전남에서의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주당을 바꾸지 않으면 전남이 바뀌지 않는다. 특히 목포 시민들은 목포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목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포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구냐?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당의 역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인두가 꿈꾸는 목표는 정의롭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공정합니다. 이런 목표를 여인두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시민들은 시장들의 불통행정에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다. 지난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통해 낙하산으로 내려온 시장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반짝 나타났다가 온갖 권력을 누릴 뿐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다릅니다. 기득권에 밀려 정쟁만 일삼았던 이들과 다릅니다. 귀닫고 시민의 입을 봉해했던 그들과 다릅니다. 말뿐인 공약으로 시민을 우롱해왔던 저들과도 역시 다릅니다. 여인두가 같이 사는 목포, 가치 있는 목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년을 목포에서 살면서 시민단체 활동과 시의원 생활을 8년 하면서 목포 시민들의 대변자로 살아왔습니다. 시민의 대변자 여인두가 이제는 목포시를 바꾸겠습니다. 정당이 아닌 인물로 선택해 주십시오. 목포 시민의 발이 되어줄 민생소통 전문가 여인두가 목포를 확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인두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